수도권 아파트 150만 채의 비밀. 지금 이 순간 수도권 어딘가에 아파트 150만 채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비어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서 매달 월세를 뽑아내거나 전세 세입자를 끌어안은 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50만 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숫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집값에,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 가격에 어떤 폭탄이 될 수 있는지 팩트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다주택자의 실체.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50만 명? 정답은 257만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 가구가 211만 가구, 3주택 이상 가구가 46만 가구. 이 숫자 사실, 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냥 숫자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도권 전체 가구 수가 약 1000만 가구입니다. 그중 4명 중 1명꼴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2채 가진 분, 한 분쯤은 있으시죠? 그 규모가 수도권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257만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쥐고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주택 가구 211만이 평균 2채씩 보유하면 422만 채, 3주택 이상 가구 46만이 평균 3.5채씩 보유하면 160만 채, 합치면 총 582만 채. 이 중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 비중을 70%만 적용해도 아파트만 약 407만 채에 달합니다. 407만 채.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2부 150만 채라는 숫자의 의미. 그렇다면 이 407만 채가 전부 시장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다주택자도 사람입니다. 본인이 살아야 할 집, 최소 한 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57만 가구가 각자 한 채씩 실거주한다고 빼고 나면 시장에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투자용 아파트는 약 150만 채.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시죠? 경기도 성남의 그 판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판교 신도시 전체 아파트가 약 3만 채 수준입니다. 150만 채는 판교 신도시 신계 규모입니다. 좀 더 익숙한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인 이기 신도시 하나가 약 10만 가구입니다. 동탄, 파주, 양주, 검단 같은 곳들이요. 150만 채 나누기 10만은 신도시 15개. 이 150만 채가 시장에 나오는 건 신도시 15개를 동시에 분양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신도시 15개가 갑자기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3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래도 150만 채가 한꺼번에 다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매년 수만 채씩 시장으로 나오는 게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주택자의 평균 나이는 50대 후반 60대입니다. 이분들이 10년 후면 70대가 됩니다. 그때쯤이면 자녀에게 증여할지 팔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보유세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갭 투자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50만 채 중 절반인 75만 채만 향후 5년에 걸쳐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75만 채 나누기 5년은 연간 15만 채 추가 공급. 그런데 현재 수도권 연간 신규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에서 25만 채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매물 15만 채가 더해지면 매년 사실상 40만 채의 공급이 쏟아지는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따라줄까요? 수도권 연간 신규 가구 형성은 약 20에서 25만 가구 수준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거의 2배 가까이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부 4050대 실수요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생각.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 이 150만 채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입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어디를 먼저 팔까요? 당연히 덜 좋은 곳부터입니다. 교통 불편하고 학군 약하고 인프라 부족한 곳, 그런 지역부터 물량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울 핵심 지역, 강남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처럼 수요가 집중된 곳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외곽 투자 수요 지역인지 실수요 핵심 지역인지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실거주할 집이라면 시장 타이밍보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면 2, 3년 안에 팔 생각이 있는 집이라면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0만 채의 잠재 매물 압력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바로 향후 3에서 7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전세를 낀 채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갭투자 매물입니다. 이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이중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고 뉴스 기억하시죠? 그 사태의 확대판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5부 결론,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아파트 150만 채. 이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공급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조짐은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은 몇 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공급은 많고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면서 3, 40% 하락한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수도권이라고 예외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팩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150만 채.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집값 이야기는 항상 오른다, 내린다, 논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팩트와 숫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과 주식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심리의 변화 속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결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50만 채 중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에서 먼저 풀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